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진주공사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차마 전하지 못한 꿀팁이 있었어요. 뭐? 힘들게 일할 땐 노래, 노동요가 필수거든요. 한꺼치 담배도 나눠 피우고 너무 음을 높게 잡았네. 네. 일할 때 부르면 힘도 덜 들어. 네. 정현 씨 혹시 아는 군가 있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유명하죠.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사나이인가요? 멋진 사나이. 멋진 사나이. 순간 당황했어. 뭐지? 소연 씨 불러주세요. 네. 저요? 저는 그거 팔도 사나이. 팔도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여기 있었구나. 자, 그리고 또 공군하면 딱 떠오르는 군가가 있잖아요. 김성준님 한 소절 좀 불러주세요. 빨간 마후라는 오. 하늘의 사나이.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가에서 바이브레이션이 빨간 들어가요. 사나이.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신다.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전군 노래 자랑이 됐죠? 사실 사기를 진작시키고 단결하는데 군감하는 게 없습니다. 행군기도 지금 딱 사기 진작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때로는 그 어떤 무기보다 군가가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군가를 들어보면 네. 약간 올드스쿨 느낌이 좀 제대로 나는 것 같아요. 옛날 노래인데 네. 촌스럽지 않고 맞아요. 되게 약간 힙한 그런 느낌? 맞아요. 군대 같은 경우도 네. 시대에 맞춰서 계속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어요. 장병들 요즘 취향에 맞춰서 랩으로 된 군가도 있고 다들 아시는 JYP가 만든 군진 수칙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해병대 출신 악뮤 찬혁 씨 만든 해병승 전가. 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한번 심어보세요. 지금 또 한창 육군에서는 군가 가창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가 합창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오. 장병은 물론이고요. 군무원, 사관생도 등등등 육군 소속이면 누구나 팀을 꾸려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뭔가 학교에서도 5월 이쯤에 합창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군대에서도 그러네요. 5월 9일까지 예선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얼른 서두르시고 신청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동기들과 좋은 추억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참에 우리도 행군기 이름으로 한번 참가하죠. 아니 왜냐면 그 여기 메인 보컬 라붐 우리 소연 씨도 있고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성악가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녹화 전에 저 성악가 출신인데 네. 한 곡 부를 수 있게 좀 예, 한번 살짝 불러주세요. 언제도 열려있죠, 정말. 맞아요. 저는 여기서 행군 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한번 뽐내보도록 하고요. 행군 가. 본격적으로 행군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또 TV를 시청하고 있는 22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주성TV! 주성TV! 예. 자, 요즘 행군기로 정말 많은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제작진들이 이 그 사연을 거르고 또 거르느라고 며칠 몇 밤을 지금 세고 있대요. 엄청 고생이 많대요. 예. 행복한 분명이네요. 더 지금 이 시간에도 상품의 주인공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 네. 더 열정적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따끈따끈한 신상 사연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0년 코로나로 통제됐던 휴가가 드디어 해제되었을 때 일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한바탕 잔치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금이 환영이라 했지만 저희 아버지 환갑도 까먹은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 환갑이셨구나. 네.
당연히 친척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던 중 사촌 형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자손이 군대 간 지 얼마나 됐지? 이제 적응 좀 하고 괜찮아졌겠네. 아니, 충청도 분이지. 어이 자손이 군대 갔지 얼마나 됐는겨. 이제 적응 좀 하고 좀 괜찮아졌겠네. 아, 힘들죠. 아이 그 무엇이단가 그 요즘은 핸드폰도 쓸 수 있다며. 아,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네. 아 그럼 뭐 저모도 영상 통화를 하는겨? 살짝 짜증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모의 어택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게 군대 진짜 편한가 봐. 자손이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가지고 굴러다녀도 되겠네. 제가 이게 3kg 빠졌는데요. 삐쩍 마른 것보다 낫지 뭐. 뭐 천하장사해도 되것이죠. 그래요 그게 맞아. 대거시오는 뭔 소리요? 이게 어디 사투리요? 애교 이것이죠.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뭔가 기분이 찜찜하던 그때 고모부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저 말이야. 너는 저 전역하고 저 뭐 할 건지 생각은 해본겨? 아 왜 이렇게 화나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저처럼 아주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환장하거든요. 생각해보고 안 해본겨? 진정요. 군 생활이 좀 힘들다 보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저 말이야. 요즘 애들 저 전역하고 나면 뭐 복학한다고 뭐 취업 좀 한다고 뭐 이런 거 미리 계획하던데 말이요. 군대에서 그 공부해서 취업하는 애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너는 저 말이야 뭐 부모님 속 좀 그만 세고 말이야. 미리미리 준비해. 아이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러네. 밥맛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도 뚝뚝 떨어지는 걸 간신히 참았죠. 군인 가족분들, 친척분들, 친구들, 기타 등등 제발 휴가 나온 우리 군인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짜. 이거는 진짜 완전 공감이 됩니다. 가족들만 모였다 하면은 뭔가 그렇죠. 각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뭐, 너는 결혼 언제 하니? 뭐 소개팅 뭐 할래? 이러다 시간 훅 간다. 뭐 이런 얘기 뭐 맞아요. 듣고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굳이 그런 말을 해줘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괴로워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잔소리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10,000원씩 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진로 얘기는 5만 원, 좋은 결혼 얘기 생각이다. 10만 원. 괜찮다. 그 정도는 좀 괜찮다. 이제 기쁘게 들을 수 그럼 있죠. 계속 듣죠. 그러면은 나도 너무 많이 좋고, 모르겠다. 네, 맞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 장병들 중에는 그 일부러 명절을 피해서 휴가 나가는 그 장병들도 많대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네. 우리 김병정님께서는 1994년 때 아니 1994가 아니라 1994년. 1994년 군복무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듣기 싫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너 다음 주 휴가다라는 얘기 빼고는 다 듣기 싫었어요. 네. 가장 듣기 싫었던 얘기는 휴가를 나갔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벌써 나왔어? 맞아요. 마상. 또 나갔어? 마상. 군대에 있는 하루하루가 1년 같은데 맞습니다. 휴가 나가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섭섭하죠. 그쵸. 네. 네. 사실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뭐 저녁이 언제냐 이런 것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거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좀 그런 말을 저는 진짜 의도치 않게 반가워서 어머 벌써 나왔구나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 그쵸. 같아요. 이게 근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 네, 저도 네. 궁금해. 이따 뭐 사건의 재구성 시간에 한번 그쵸. 물어보도록 하죠. 맞아요. 예. 근데 또 반대로 듣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라떼한테 라붐 사랑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 듣고 싶어요. 라떼한테 듣고 싶다고요? 네. 저랑 그 효자손 씨가 많이 한 것 같은데 힘내라고? 아, 저희 팬클럽 이름 라떼요, 라떼. 아 그래요? 네. 팬클럽이 라떼야? 맞아요. 미인이 프랑스어로 보떼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우리 라붐의 라와 보떼의 떼를 합쳐서 라떼. 너무 예쁘죠? 라떼. 팬클럽 이름이 라떼였구나. 라떼는 말이야. 아니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제가 많이 외쳤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라떼효. 그렇죠. 라떼. 라떼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라떼 효자손 씨께서는 군에 있을 때 어떤 말을 또 가장 듣고 싶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가를 나오면은 또 어떻게 이제 뭐 대학교 동기나 뭐 친구들이 어떻게 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왔어? 맛있는 거 먹자. 사줄게. 이럴 때가 제가 가뜩이나 이제 군 월급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나와서 또 사준다고 하면은 또 고맙기도 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저에 대한 또 관심이잖아요. 제가 가장 좋은 말은 뭐 얼마 필요해? 이거면 그냥 끝나죠. 아니면 맞습니다. 실적 주머니 이렇게 찔러주면서 얼마 안 넣었어. 에이 넣어도. 네. 근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병들이 또 의외로 또 감수성이 풍부해서 성숙해졌다, 좀 늠름해졌다. 맞아요.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듣는 것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누군가가 나의 힘든 시간을 알아주면 굉장히 또 힘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공군본부 장병들의 멘토, 우리 군인계 소위 오은영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요? 뭐라고? 네, 우리 장병들 정말 수고했다, 우리 고생했다 이런 말을 더 좋아하고 칭고춤된 그게 뭐예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네. 물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죠. 칭찬 makes 고래 댄스. 네, 칭찬해주면 장병들도 더 힘내서 군생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병들이 군 생활할 때 나는 근데 하루에 이 말만큼은 진짜 안 듣고 싶어 하는 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있어요. 어떤 거죠? 소연 씨가 저 데이데이 부르는 거. 데이데이! 마이크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데이데이. 행복한 자, 시간. 우리 장병들은 어떤 말이 듣기 싫을까요? 저 소연이가 오늘 랭킹으로 간단 명료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돼요. 코너 속의 코너 랭이TV 뭐라쳐 씨부리 쌌노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베스트 5 효자손 씨 SNS를 통해 현역 장병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골라주셨어요. 데이데이 가볼까요? 보다선 SNS 좀 끊어 이제. 소연 5위부터 발표해 보는 건 어떻겠소연? 조소연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아니 모기가 벌써 날아다니네. 이제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병장님 오늘 말줄 뭐라고? 내가? 네 오늘 말들번초라고요. 다음에 내가 10분 서줄 테니까 10분 킵 안 되겠니? 장병들의 달콤한 잠을 깨우는 속삭임. 너 오늘 말들번초야가 5위. 근데 말둘번초가 뭐죠? 줄임말인가? 말돌번초는 근무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네. 불침번에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시부터 근무를 들어가면 이제 그 근무 시간 주기가 1시간 반씩 그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부대마다 부르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마지막 근무는 말번초, 그리고 마지막 근무 전을 말전초 아니면 말둘번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말둘번초를 싫어하시는 거죠? 예, 기상 시간이 6시 30분인데 네. 말둘번초는 기상 시간 한두 시간 남겨놓고 근무가 끝나요. 그러면 이게 자기도 애매하고 그냥 뜬 눈으로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상 시간까지. 맞아요. 그럼 남들보다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기분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초번초나 말번초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아예 빨리 끝나고 취침에 들어가던가 그렇지. 아니면 조금 빨리 일어나서 하루를 빨리 시작하던가. 그렇죠. 네. 불침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상병이 불침번을 쏘다가 이렇게 존 거예요. 근데 후임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당직 사관님이 밖으로 나오시랍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결에 나가는데 저 멀리 산 입구에서 누가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장결에 뛰어가는데 갑자기 후임이 탁 나오더니 어디냐고 붙잡더래요. 그래서 당직 사관이 나 찾는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후임이 하는 말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이고 뭐야? 누가 그럼 손짓을 한 거죠? 후임의 말로는 화장실을 갔다가 급하게 오는데 선임이 어디론가 다급하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상병을 부른 후임은 누구고 이렇게 손짓한 사람은 누구였을지. 좀 너무 무서워요. 지금 남는 같은데 이거 빨리 무서워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자. 본소파리. 네 성적표 나왔다. 네 뒤에 몇 명 있는지 아나? 한 명도 없어! 아우지, 저 군대 갈랍니다.
군대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딜 도망갈라고? 요즘 군대가 군대야! 1년 반 푹 쉬고 오는 기지! 도망은 아버지가 가셔야겠는데요. 소리마! 아직 돌 날라오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장병들이 지금 아버지 잡으라고 오고 있는데 예. 장병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사위. 요즘 군대가 군대냐? 진짜 큰일 날 소리 하셨네. 이거는 진짜 장병들에게 크게 항의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돌을 던지시면 네. 저희 작가분들이 대신 맞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병 여러분,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진짜. 네, 맞아요. 요즘 병사들 이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아니, 요즘은 복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고 군생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말이긴 하지만 사회와 조금 떨어져서 생활하는 거, 또 고생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네, 외롭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무례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유. 이게 병영 문화가 개선된 거를 두 발 벗고 환영해줘야 되는데 안 입고 깨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몰상식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다시. 네가 가라 군대. 근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솔직히. 에? 근데 저도 1994년대 군 생활할 때 한참 선배들이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군 생활을 했고 맞습니다. 저도 밑에 그 후배들한테도 얘기했고 지금 군 생활하시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다음 군 생활하는 후배들한테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예예. 맞습니다. 너무 서럽게 진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군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뭐 군캉 쓰니 아니면 뭐 네. 군대 캠프 왔냐 놀러 왔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그 중에 또 꼭 들어가 있는 게 나 때 내가 근무했을 때가 제일 빡셌다, 제일 힘들었다 이런 얘기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일종의 보상 심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취한 행동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본인이 힘들었던 군 생활과 발전한 군대 생활을 비교하면서 지금 세대가 겪는 문제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보상 심리가 반영된 관습들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배 아파서. 네. 네. 네, 다들 잘 들으셨죠? 요즘 군대도 군대입니다. 당연하죠. 네. 장병분들의 분노가 이미 머리 끝까지 차오른 것 같은데 아직 순위가 더 남아있거든요. 저도 아직 순위가 남아있다는 거에 네. 분노가 머리가 차오르네요. 데이데이. 가죠, 가죠. 네, 조금만 릴렉스 해주시고요. 다음 순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아, 곱창전골에 밥 먼저 시킬까? 아니면 뭐 좀 이따 볶음밥 먹을래? 오빠 우리 헤어져. 갑자기? 아니 넌 무슨 그런 얘기를 무슨 국내산 당일도축 황소곱창으로 만든 곱창 전골집에서 우동사리 건져 먹다가 하니? 지금 그게 중요해?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 다른 남자 생겼어. 미안해. 소연아! 소연아! 이거 다 내 거다. 삼이 군대에서 겪은 최고의 비극. 우리 헤어져. 이거 마지막에 살짝 이거 다 내 거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조금 희화했지만 네. 사실은 아이고, 너무 그렇죠. 슬픈 가슴 찢어지는 그쵸, 그쵸. 우리 맞아요. 헤어져 이거를 군대에서 들어보셨다고. 제가요? 네. 제 와이프가 행군기를 네. 한 주도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네, 군대에서 헤어지는 연인들이 참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인과의 다툼이나 이별, 재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군부대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여자친구와의 이별은 비단 군대에서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네. 유독 군대에서의 이별이 더 비극적으로 와닿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별의 징조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만나고 통화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변해도 딱 눈치를 채고 알아채는데 군부대에서 뭐 예를 들어 훈련이라든가 교육받고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뭐 다음 달이나 저녁에 헤어져. 라는 이야기 딱 들으면 사실 뭐
멘붕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환승 이별, 잠수 이별 유형이 제일 최악인데. 아, 환희 잠이 그쵸. 진짜 이거 최악이죠. 아, 예. 그냥 일반적으로 최악이에요. 그냥 맞아요. 이거는 군대가 아니더라도 최악이죠. 예, 제가 아는 병사 중에서도 이 최악의 이별을 겪은 병사가 있습니다. 공군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찐 병사가 있었는데 휴가 나가서 여자친구에게 잠수 이별을 당하는 거예요. 왜 헤어졌는지 이유도 모르고 본인이 살쪄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자책했던 병사. 지금은 어떻게 괜찮아요? 그러게요. 저 괜찮은가? 궁금한 게 공군계 또 오은영 박사님이시니까 네. 어떤 또 조언 같은 것도 좀 잘 아니 해주셨는지. 본인이 어떻게 본인한테 조언을 합니까? 그런가?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어요. 상처가? 지금 많이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네. 잊어버렸죠.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헤어질 때 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로에 대해선 최대한 이제 서로 사랑했던 사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별에 있어서도 예의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우 진짜 다음 순위 한번 계속 만나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의가 없네요. 잠시만요. 지금 별 떨어지실게요. 사진 찍지 마실게요. 카메라 끄실게요. 자기야, 녹화는 해야지. 카메라 다시 켜실게요. 우리 별님 예민하시니까 말 걸지 마실게요. 자기야, 나도 말 좀 하자. 잠시만요. 우리 별님 안고 가실게요. 자기야. 잠시만요. 우리 별님 청소 상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까 청소 다시 하고 가실게요. 1위 부대에 별이 떨어진다고. 사단장님 부대 습격. 모두 비키세요. 사단장님 들어가실게요. 진짜로. 장병들이 진짜 듣고 싶지 않은 말 2위는 사단장님 오신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진짜 불편하죠. 그렇죠. 네, 불편하죠. 별이 2개인 장군을 투스타라고 하죠. 네. 보통은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때부터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초비상사태가 되죠. 맞죠. 완전 초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상급자들이 부대 방문을 하는 건 장병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활관을 둘러보면서 부대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장병들이 청결이나 부대 시설을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렇죠. 뭐 네. 방문하신다고 하면 뭐 한 1주, 2주 전부터 뭐 막사랑 창고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새로 정비하고 예초기 돌리고 뭐 난리도 아니죠. 특히 뭐 사단장님이 축구를 하자고 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럼 이제 사단장님이 볼을 몰고 이제 그 돌진을 하시면 수비가 모세의 기적처럼 쫙 길이 열려요. 네. 경기 끝나고 나면 스코어가 뭐 27대 빵 뭐 이런 식으로 끝나고. 네. 예. 저희는 이제 육군에선 사단장에 부르지만 저희는 이제 비행단을 이끄는 비행단 단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육군과 똑같이 현장 점검, 시설 점검, 소대원 격려 차원에서 많이 오십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온몸에 막 손털이 바짝바짝 서고 막 괜히 긴장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가끔은 또 동네 형님 같은 사단장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눈이 많이 오는 날 풍채 좋은 아저씨가 저기서 이제 눈을 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장병분들이 가서 이제 아저씨 들어가시고 여기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묵묵히 이제 자기 본인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아저씨를 만류했는데 나중에 그 아저씨가 오더니 나 저기 그 사단장인데 나머지는 자네들이 하게 하면서 그냥 쿨하게 갔다 오고. 멋있다. 멋있으시다. 아 진짜 네. 말 그대로 그 사단장님은 진짜 참군인이시죠. 언행일치. 이제 병사들은 사실은 또 이제 아니 병사들은 뭐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단장님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또 멋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네. 본인이 그렇게 오해받을 만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병사들을 충성마트에 데리고 가서 멋있어. 야 부대간다 맛있는 것까지 사준 거예요. 우와 진짜 멋지다. 진짜 멋있네요. 그럼요. 네. 네, 병사들이 굉장히 힘이 났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순위 만나기 전에 우리 한번 1위를 예상해 보는 시간을 아니 가져볼까요? 오늘은 2위까지만 준비했어요. 다음 시간에. 데이. 뭘까요? 1위가? 네. 근데 저는 왠지 네. 야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이 말 아닐까요? 아, 아직도 그런 말을 쓰세요? 생활 연기? 아유 제가 안 쓰는데 수학 누가 시켰나 봐.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쉽게도 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기타 순이 오, 있었어요. 순이 있었네요. 나름대로 들어가야 기타다. 되는데. 네. 그러네. 저는 또 반대로 우리 김대희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1994년도에 군대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이등병 1병 시절에 들었던 말 중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너 군생활 얼마 남았냐? 그래서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세고 있어? 뭐야? 그날이 올까? 뭐 얄미워. 이런 말들 있고 그리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기상 전체 기상 기상 나팔 소리. 예. 듣기 싫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이 알람 소리. 기상 나팔 소리는 군에 안 간 저도 진짜 지금도 듣기 싫은 소리 그리고 또 알람 소리로 설정하면 뭐든지 다 듣기 싫었던 거 알죠? 맞아. 애정 있던 노래도 애정이 안 가지는 게 바로 그렇죠, 알람 그렇죠, 소리인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위 바로 대망 1위. 아, 네. 나왔나 형님? 나왔나 형님? 우리 조직에서 제일 어린 정소연. 너 정시였어? 너 말이 좀 짧다. 군번은 내가 위야. 그래도 난 94군번, 넌 94년생. 너랑 나랑 차이가 있는데 아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궁 TV 우짤래미 저짤래미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아무도 안물 안궁 지금 화났쥬 야 놀랐쥬 아무것도 못하쥬 꼬우면 군대 빨리 오든가. 가혹행위였어. 요즘 젊은이들 정말 씁쓸하구만. 얄미움의 끝판왕 제일 듣기 싫은 말 1위는 나보다 군대 빨리 오든가 였습니다. 와 1위. 오랜만에 우리 김대희 씨 레전드 유행어 들으니까 추억에 탁 잠기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유행어 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 죄송합니다. 근데 나보다 군대 빨리 오든가 이런 말은 너무 약오르고 유치해서 네. 제가 하면서도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최고로 열받는 네. 멘트지. 이게 특히나 이때 입대를 빨리 한 선임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후임들 이제 괴롭게 하려고도 많이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가 무능력하니까 군대를 늦게 왔다라든지 왜요? 야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행동이 좀 굼뜨네? 라고 하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야, 진짜, 1994년 군번인 제 앞에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예. 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예. 뼈도 못 추린다는 소리가. 네. 진짜 이렇게 사람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언어 폭력을 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 폭력 가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입대한 거는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장면 여러분, 부대 내에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충성TV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병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기에게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진짜 네가 있어서 내가 살맛이 난다 내일도 파이팅 해보자 이런 듣기 좋은 말 그래요. 서로 주고받아 보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장병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군기 SNS로 재미난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주신 김수용 중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던 악습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일주일만이죠? 네. 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병사가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날은 유격 훈련이 있는 날이기도 했고요. 저기서 쓰고 오네요. 이런 말을 면전에서 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이. 내가 없나 봐요. 네. 이거 정말 이게 생명이 위험한 짓이거든요. 유난히도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격 훈련이 있는 날이기도 했고요. 유격 훈련. 다들 아시죠? 이어지는 훈련에 지쳐갈 때쯤 드디어 돌아온 점심시간. 메뉴는 주먹밥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허기진 탓에 허겁지겁 식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병사가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탁! 그리고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뭐 급하게 먹다가 뭐 체했나? 유격 중에. 아니면 너무 힘들게 훈련하고서 먹으면 되게 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했나? 쓰러진 병사는 A 병사였는데요. 평소 건강했고 지병도 없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제 조사가 시작됐고요. 처음에는 식중독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밥을 먹고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 A 병사뿐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지? 뭔가 느낌이 세요. 식중독이면 전체가 쓰러지거나 아파야 되는데 오로지 한 명만. A 병사가 이송된 병원에서 네. 진단이 나왔어요. 진단명은 견과류 알레르기. 알레르기. 그런데 이에 의아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날 장병들이 먹은 주먹밥에는 김치와 참치 정도가 들어갔고 견과류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고의로 넣지 않고서는. 그래서 취사병 둘을 조사실로 소환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당시 부대에는 취사병이 2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선임인 B병사. B병사는 A 병사와 동기 사이였고 흔히 말하는 절친이었어요. 오, 그러면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알았겠네요.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본인은 A 병사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은 이게 발견됐거든요. 영수증이네요. 아 여기 넛이 있네요. 이거를 뭐 상품명이라 이거 그대로 읽을 순 없고 땅콩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을 한 영수증이네요. 아, 근데 견과류는 이렇게 매일매일 한 포씩 이렇게 흔히 먹는 간식이기도 그쵸. 하거든요. 그쵸.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자주. 먹고.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취사병, C병사. C병사는 조사실에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수상한데. 불안해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떨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아니에요. 전 취사병도 하기 싫었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워요. 아니 연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막 오들오들 떨면서 불안해 떨면서. 전 취사병이 싫었습니다. 정말 않았어요. C병사는 취사병으로 차출된 케이스였고요. 자대 배치를 받던 시기에 부대 내 공석이 생겼고 추가를 좀 더 준다는 말에 얼떨결에 취사병이 된 거였죠. 아, 취사병 정말 힘들 텐데 이렇게 쉽지 않죠. 힘들죠. 사부로. 네, 네, 그리고 힘들어요. 원하던 보직도 아니었어서 맞아요, 더 맞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C병사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실제로 이때 전에는 심지어 라면조차 본인 손으로 끓여 먹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근무가 서툰 거는 당연했겠죠. 그런데 이제 군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순탄만 했을까요? 또 잘하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 근데 누구나 다 군생활은 서툴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예? 뭐 백발백중 사격 뭐 배우고 뭐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선임이 B병사는 또 참을성이 없었어요. 네, C병사가 칼질을 잘못해서 재료 손질을 좀 늦게 하거나 배식 차량이 왔을 때 굼뜬 행동을 하면 바로 그냥 욕설을 날렸죠. 야, 이 병이 바로 튀어나와야지. 정신 안 차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렇게 안 그래도 긴장하는데 그러니까. 자극치면은 더 긴장해서 맞아요. 못하게 되는데. 이래서 이게 인복이 있어야 돼. 선임을 잘 만나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사실은. 그런 게 많이 그래서 B병사는 이제 C병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트집을 잡았고요. 취사장 청소가 깨끗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또한 조리 도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화를 냈고 업무에 대해 설명할 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면 얼차려를 주기도 했습니다. 좀 심한 거 같으면서도
뭐 이해가 가는 좀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잔소리가 이제 폭언이 되고 아이고. 폭언이 점점 폭행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조인트 깐다 이런 말 뭐 있잖아요. 드럼만 받겠습니까? 맞아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정강이를 발로 차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밀치거나 심지어는 이제 배를 맞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B병사한테 원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C병사가 정말 좀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이거였는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는 아 조금 짜다 아니면 나는 괜찮다 좀 싱겁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음식의 간이 B병사의 입에 맞지 않으면 그냥 막말 쌍욕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B병사에게 배식 허락을 받아야 배식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쏟아지는 폭언을 듣다 보니까 늘 이제 시간이 또 쫓기곤 했죠. 아, 이거 불안한데요.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 네.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오면 뭔가 점점 더 확실하게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병사들도 수사를 했어요. 특이점이 있던 병사들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부대 급식이 맛이 없었다. 반찬에서 탄 냄새가 나기도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도 있었는데요. 어떤 증언이었을까요? 아, 글쎄요. A병사랑 그 취사병들 사이가 안 좋았나요? 그 A병사가 이제 평소 C병사한테 또 욕설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욕을 찰지게 잘. 아, 한번 진짜 욕을 잘 못하는데 어디서 짬내 난다 했더니 저기서 음쓰고로 오네. 음쓰는 음식물 쓰레기. 음쓰고로 오네. 야, 너는 제대하면 군대 다녔다고 하지 말고 식모살이 하고 왔다고 해라. 밥을 먹을 때마다 밥탈감을 느낀다. 이런 말 면전에서 했다고요? 대놓고. 네. 아 진짜 이게 내가 없나 봐요. 근데 욕이 없네요. 욕이 있었으면 좀 찰지겠을 텐데. 욕에 생략했나 봐요. 좀 많이 맞아요. 좀 네. 낮춘 거죠. 욕을 안 해도 욕을 한 수준의 이런 멘트들이에요. 다 말들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시 C병사를 소환을 했죠. 그리고 다른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A병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안다. 그랬더니 C병사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심한 욕을 뭐 들었다고 해도 네. 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A병사와 C병사의 사이는 생각보다 좀 심각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지? 계란 뭐, 껍질? 뭔가요? 계란 껍질인데? 달걀 껍질? 계란 껍질 같이 보이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계란 껍데기인데 이제 C병사가 만든 계란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평소에 급식이 불만에 있던 A병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잘 걸렸다 싶었겠죠. 아, 맞아요. 근데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말이 쓰레기가 쓰레기를 만드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이? 맞아요. 그게 가시가 있고. 모욕감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A병사의 행동은 날로 또 진행적이 됐는데요. C병사가 잔반 처리를 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꼭 수저를 잔반통에 버렸다. 와 진짜 못됐다. 네네네. 수저를. 네, 일부러. 그러니까 말이 잔반통이지 그 음식은 쓰레기통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C병사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취사병이고 하니까. 와, 이게 사실 취사도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작전이 이제 이게 투입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야, 이게 그리고 이제 사건이 있기 전날에 모두가 다 아는 식당에서 A병사가 C병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매일 들어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 음식 만드는 일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음식 만드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은 넌 그냥 최악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본인이 더 최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건 당일에 C 병사는 B 병사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둔 견과류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A 병사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이미 B 병사를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를 곱게 갈아서 A 병사가 먹을 주먹밥에 몰래 탔던 거예요. 아이고. 제 그 세 딸 중에 그 한 아이가 이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게 정말 이게 생명이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진짜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요. 일부러 갈아 넣었다고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C 병사는 모든 일을 자백을 했고 현재 기소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말씀들 나누신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이거는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범죄죠. 정말. 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위험해지잖아요. 너무 생명이 위험해. 이게 알레르기가 응.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기도가 굳고 그쵸. 숨을 못 쉬죠. 근데 또 A 병사, B 병사 둘 다 C 병사를 괴롭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세상 일이 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후임이 예를 들어서 자꾸 사고를 치면 답답하고 화가 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또 이제 이병일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도 초년생이라는 말이 또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힘든 상을 맞이했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 처음 배울 때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군에서도 선임병이 후임병을 잘 따라오도록 이끌어 주었다면 이런 사건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는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 병사잖아요. 가부장적인 또 집안에 자라서 그렇죠. 뭐 부엌에도 뭐 얼씬 못하게 하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이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실 그런데 다른 보직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수 전문 보직이 아닌 이상 군에 오기 전에 사극해 보는 병사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죠. 그럼요. 뭐 태어날 때부터 군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뭐 들어가. 저도 통신병 그 보직을 받았을 때 원래 이제 통신보안이라고 받아야 되는데 여보세요라고 받았다 혼난 적도 있고. 선임들이 가르쳐주는 걸 귀담아 듣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런 노력이 좀 힘들었을까라는 또 반면 그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하거든요. 이 후임병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제가 지금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뭐이 사건 딱 듣는 순간 스트레스 확 받네 진짜. 맞습니다. 네. 이게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다가 또 힘든 상황에서 자꾸 주위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을 겁니다. 이제. 맞아요. 물론 이 병사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탓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병사의 주위 환경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게다가 비병사가 또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되고 오히려 집중력은 훨씬 더 낮아졌을 거예요. 더 당황하게 되죠. 네. 맞아요. 저도 뭔가 일을 할 때 자꾸 못하는데 옆에서 더 긴장을 주면은 이게 못하게 되고 옆에서 맞아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해주면은 더 힘이 생기고 더 잘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학생들도 공부할 때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시병사도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비병사도 조금은 이상했던 게 다 같이 먹는 음식인데 자기 입맛에 못 맞춘다고 화를 내면 또 어떡합니까? 사람마다 다 입맛들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비병사 입장에서는 조금 우월감이나 우월주의 성향이 있을 걸로 보여요. 내 입맛에 맞추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숙한 업무 태도를 이해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 병사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죠.
근데 보통 한번 폭언이 시작되면 이게 결국에는 폭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폭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게 취사장이라는 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근무하는 그 인원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제재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폭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세지죠. 그러다 보면 폭행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폭행하는 순간에 인권 유린이자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갈수록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네. 신고를 해야지 이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수 있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부대 내에 일단 지위 개선상에 있는 상급자나 상관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게 어렵다면 나하고 주변에 가까운 동료들 아니면 선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내가 당한 피해를 빨리 이야기해 줘야지 그게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도움을 했을 때 그럼 B 병사는 또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사안 같은 경우 높은 수위의 폭언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고요. 높은 수위의 폭언의 경우에는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대 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아 처리가 되고요. 아까 조인트를 포함한 모든 폭행은 폭행죄 및 군사기지 내 폭행죄에 해당하는데요. 군사기지 내 폭행죄의 경우에는 보통 폭행죄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징계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모두 진행되게 됩니다. 아, 근데 C병사는 왜 선임에게 아무 대응을 못했을지 그게 좀 안타깝네요. 참기만 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 위에서 계속 누르다 보면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고할 타이밍을 내가 놓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초반에 빠른 조치를 해야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뭐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밥을 잘 먹어야 작업도 하고 근무도 서고 할 텐데 식사가 입에 맞지 않으면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누적된 A 병사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컴플레인을 하는 건 이해하는데 사람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건지 그 심리가 궁금하네요. 일단 만만하잖아요. 예. 계급도 나보다 낮고 C병사를 그러니까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이제. 아마 A병사는 취사병 전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C병사를 한번 잡아보니 얘가 기가 확 죽네? 이게 내가 확 느껴질 거예요. 아무래도 자신에게 아무 대항 못하는 걸 보고 오호 요거 봐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아, 근데 식당에서 다른 부대원들도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이런 건 좀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러 병사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을 줬기 때문에 그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모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모욕을 주게 되면 각각 하나의 죄로 판단되어 모두 별개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횟수가 많아지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A 병사가 한 정말 그 최악의 행동은 정말 이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잔반통에 그 수저를 던진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너무 지나친 행동이죠. 기발해, 그렇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진짜 저도 지금 사안 보고 너무 놀랐는데 아시잖아요. 이만한데 거기서 이제 수저를 엄청 크거든요. 네. 어쨌든 수저를 잔반통에 넣은 것도 물론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 복종 의무 위반 중 폭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징계 수준은 군기 교육부터 휴가 단축까지입니다. 이렇게 남을 골탕 먹이는 비물리적 가혹행위도 처벌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C병사는 이제 B 선임의 폭언 폭행은 다 참아냈는데 왜 유독 그 A 병사의 폭언 폭행은
잘 못 참고 그게 또 A 병사에게 간 걸까요? 그건 취사병 내에 내가 맞선임이냐 아니면 직접 선임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군 생활하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같이 나랑 걔랑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워야 할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조직에 적응을 하려면 다소 내가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했더라도 참아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고 있죠. 이때 선임도 아닌 다른 병사가 내게 와서 또 지적을 해요. 모욕적인 성격. 그러면 이제 뇌가를 건드리는 거죠.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뇌관을 건드려 버리면 그게 촉발 요인으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이 외형적으로 터지면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그 알러지 반응이 있는 그 음식을 먹이는 거는 진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명백한 범죄는 맞고 일단 후유증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처벌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데이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분께서 알러지가 네네. 있어서 호흡 곤란 이런 게 발생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호흡 곤란이 되고 정말 목숨에 위태롭다면은 뭐 그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과실치사나 살인죄까지도 물론 될 수 있고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단순히 두드러기, 붓기 정도의 피해라면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입건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남는 정도라면 그 후유증 여부에 따라서 상해죄까지 물론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알레르기가 있는 병사에게 정말 모르고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그 처벌 여하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모르는 경우에는 고의적인 부분이 탈락이 돼가지고 범죄의 구성 요건이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A 병사는 경과류를 피하는 병사이고 이미 C 병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고의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배식한 음식도 견과류가 들어가는 식단이 아니고 오히려 A 병사의 경우에만 견과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성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부대에서 군사경찰에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군사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면 그 부분을 법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견과류뿐만 아니라 뭐 유제품이라든가 뭐 갑각류에도 이 알러지를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부대에서는 뭐 이런 병사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가 있나요? 그렇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과 성분을 메뉴판에 표시를 하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해당 음식을 빼고 배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또 인공조미료 대신에 표고버섯이나 다시마 같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도록 해서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사병으로 복무 중인 C 병사는 평소 A 병사와 선임인 B 병사에게 언어 폭력을 포함한 가혹 행위를 당했고요. 이에 불만을 품은 C 병사는 A 병사의 건강 상태를 이용 고의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품을 넣어서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우선 B병사와 A병사가 했던 행동들, C병사에게 수치심이 들도록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전부 다 언어폭력이고 이는 역시 인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인권 중에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기도 했는데요. 인격권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법 이론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격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 병사도 견과류를 A 병사에게 먹여서 A 병사의 인격적인 이익을 훼손했으므로 인권의 측면에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불만이 있을 때 무조건 참는 것도 뭐 능사가 아니고 쌓이기 전에 대화로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맛없는 음식에 뭐 서툰 사람한테 이렇게 불만이 쌓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대차렷 경례 해군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신문 노출되면 다시 버려없어요. 사건의 시작은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비병사는 지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오히려 과감히 선을 넘어버립니다. 너무 소름 끼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될 때 장병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곳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오늘은 우리 소연 씨 앞으로 사연이 왔다고 합니다. 네,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너무 찐으로 감동받아서 지금 계속 듣는 내내 떨렸어요.